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3회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볼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남자는 뭐 하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누구예요? friend? 친구를 만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친구를 만나요. 자, 냉장고에 우유가 있다. 반대말은 뭐예요? 없다가 되겠죠? 이렇게 반대 의미를 찾는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바지 사이즈가 어때요? 주현 씨한테 좀 작아요? 아니요. 바지가 좀 반대를 써야 되니까 뭐라고 해서 크다, 커요. 이게 답이 되겠죠? 자, 전화로 음식을 뭐예요? 오더. 갖다 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면 집으로 배달, 딜리버리 서비스를 해줍니다. 자, 반대인 거, 또 반대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메이 씨는 보통 앉아서 일해요. 앉다의 반대가 서다예요.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서서 일한다 반대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대라고 하면 안 되고요. 반대라고 하면 안 되고 상대라고 얘기합니다. 상대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빠의 반대는 뭐예요? 아빠의 반대는 엄마예요? 이런 것들은 반대가 아니라 상대어가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반대라기보다는 상대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자, 김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무엇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고요. 1등 해야죠. 1등. 1위 해야죠. 1위.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승을 목표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대회, 뭐 예를 들어서 올림픽 또는 월드컵 이런 데서요. 1등을 하는 것을 우승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pass, fail 시험을 봤을 때 합격하는 거는 패스라고 얘기하고요. fail은 불합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는 이제 성공이란 것과 상대되는 말은 실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 불합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 특별히 없고요. 우승을 놓치다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실패라는 상대어가 있습니다. 참석을 안 하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불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도 챙겨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TV 광고에서 새로 나온 제품은 물건이죠. 물건이요. 굿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굿즈에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광고에서 애드버타이즈먼트 그렇죠? 애드에서 무슨 제품의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또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24까지 나왔나? 이게 나왔어. 갤럭시가. 그러면 광고, 애드버타이즈먼트에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이것의 특징을 설명하고요. 선생님, 이 갤럭시 24는요. 카메라가 너무 좋아요. 이런 능력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능력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맞아요. 근데 이게 능력이라는 말 대신 뭐라고 쓰냐면 성능, fun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capability라고 하지 않고 function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기능과 성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전시에 훌륭한 작품이 많이 전시된다고 해요. 네.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요거는 비슷한 말을 쓰는 거예요. 비슷한 말. 작품들만 전시한다고 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훌륭하다, 뛰어나다 비슷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훌륭하다, great. 대단하다, great. excellent. 얘기할 수 있고요.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우수하다. 이게 다 great, excellent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소리로 통화해요? 지금 아기가 자고 있어서 아이가 깨다 조용히 말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지금요, 조용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가 깨요, 조용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연결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깨지 않도록 또는 깨지 않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기에다가 걱정을 추가해 봅시다. 걱정.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하면 아기가 깨요. 그럼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아기가 깨면 안 돼요. 걱정돼요. 이럴 땐요, 을까봐를 쓸 수 있습니다. 을까봐. 그래서 아기가 깰까봐 조용히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 왜 지하철을 타고 와요? 지하철을 타가. 저는요, 지각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됐습니다. 걱정이 됐어요. 지각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뭐예요? 지각할까봐, 차가 막힐까봐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이렇게 걱정을 나타낼 때 을까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제인 씨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면서요? 네, 사실은 많이 힘들 거예요. 사실은 많이 힘들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는 괜찮다. 제인 씨가요,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요, 가짜죠, 가짜. 그래요? 괜찮다고 거짓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걱정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으로 행동하는 거, 거짓 행동,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뭐뭐은 척하다, 뭐뭐는 척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맞지 않는 내용. 자,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이 옷은 우리 회사의 작업복입니다. 우리는 작업복으로 티셔츠, 바지, 조끼를 입습니다. 네, 문제 없어요. 티셔츠와 바지는 시원하고 편합니다. 좋은 거고요. 땀도 빨리 마릅니다. 좋은 거네요. 주머니가 너무 많아서 내일 환불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안 좋은 거네요. 저는 우리 회사의 작업복이 아주 좋아요. I like it. 좋다는 얘기네요. 이상하네 이거. 그래서 다가 답이 되겠죠. 다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도 나는 마음에 들어요, 좋아해요 라고 했는데, 이 다가 이상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어색한 것, 맞지 않는 내용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기억이 의미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라이프,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기술을 발전시킨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상상도 못한 편리함을 제공해준다. 즉,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모든 일을 했지만 요즘은 과학기술이 사람의 일을 대신해준다. 인공지능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음성으로 정보를 바로 제공해주고, 로봇 청소기로 집안일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 휴대전화 하나로 집안의 모든 전자제품을 켜고 끄는 일을 할 수도 있다. IoT라고 있죠. 인터넷 오브 사물. 뭐라고 했더라?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부분 기억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뭐냐? 예전에는, 그러니까 과거죠.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모든 일을 했는데 요즘은 과학기술이 사람의 일을 대신해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신해주는 게 모든 것을 대신해준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도와준다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억의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인간은 이제 일 안 해요?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더 편해졌다, 편리해졌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직업이 없어졌어요. 일을 안 해요.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집에서 하는 집안일, 가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로봇 청소기가, 세탁기가, 식기세척기가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래머, 문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잠깐 다녀왔더니 내가 마시던 커피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이거 맞아요. 이 마시던, 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 던은 과거에 자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끝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내가 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커피가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마셨는데 얼마나 마셨냐면 이만큼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끝나지 않았어. 다 마시지 않았어. 그럴 때 이거를 마시던 커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내가 책을 이만큼 읽었어요. 이만큼이 남았죠. 이만큼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내가 읽던 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다 읽지 않았다. 아직 다 마시지 않았다 라고 얘기할 때 던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임주 씨, 지금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장님 하던 일을 다 마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커피숍 창가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바로 내 남자친구다. 맞고요. 편의점 일이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꽤 어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추측 중에서도요. 잘못 추측했을 때 쓰는 표현 맞죠? 자, 그런데 이거는 쉬워요. 엄마가 가르쳐주는 바람에 요리를 맛있게 할 수 있었다. 어라! 좋은 결과네. 좋은 결과는 앞에 뭐가 들어가면 좋다? 이유를 얘기할 때 준 덕분에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엄마가 가르쳐 주신 덕분에, 준 덕분에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가장 친한 친구의 생일입니다. 내일 저녁 6시에 친구 집에서 파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백화점에 가서 친구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합니다. 친구는 생일 파티에서 먹을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생일 파티가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티를 여기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동사. 파티를 하다. 그럼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하기로. 없네? 어떡하지? 파티를요, 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 보면 파티를 열기로 했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이 동사를 잘 기억해 주세요. 한국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정과 흥입니다. 정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시장에서 손님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덤 문화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흥은 동그라미로 표시할게요. 어떤 일을 하든지 더 즐겁고 신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이 K-팝이나 난타 등 그것을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요? 지금 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흥을 잘 표현하는 게 뭐다? K-팝이나 난타 공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같은 거, 맞는 거 찾아봅시다. 여기 보면 시장에서 돈을 더 벌기 위해 덤을 줍니다. 덤 문화는 뭐라고 했어요? 따뜻한 마음, 정을 나타낸다. 돈을 더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인의 신나는 마음을 정이라고 하지 않고 흥이라고 이야기하죠. 한국인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따뜻한 마음을 정이라고 얘기했죠.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덤 문화는 한국인의 정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이 흥이 잘 표현된 건 K-팝이나 난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국인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봅시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이 있어요. 따뜻한 마음이 있고요. 신나는 마음, 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신나는 마음, 따뜻한 마음, 좋은 것들만 있을까요? 아니죠. 한국 사람들한테도요,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될 때 한국의 노래를 가르쳐 드릴 텐데, 아리랑이라는 한국의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를 민요라고 하는데,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민요가 바로 아리랑이에요. 아리랑은 한국 사람들의 슬픔,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아주 잘 표현한 노래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마음, 정서라고 하거든요. 마음을요, 정서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인의 정서는 따뜻한 마음, 정이 있고, 신나는 마음, 흥이 있고, 그리고 아픈 마음, 한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과 만나고 친해지기 위하여 모임을 즐겨한다. 대표적인 모임으로 동창회와 동호회가 있다.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 친목을 가지는 모임이다. 송년회, 체육대회와 같은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기도 하고 단체 여행을 가기도 한다. 한편 동호회는 등산, 악기, 연주, 스포츠 등과 같은 취미를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러한 동호회는 보통 학교, 직장, 지역, 직장,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를 실제 모임으로 연결해 직접 만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목에는 주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제는 중심 내용이나 또는 요약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의 모임은 두 가지가 있다.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종류. 그래서 여기에 종류가 추가되면 좋겠다. 뭐가 있었어요? 동창회와 동호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요거 있잖아요. 동창회와 동호회의 차이점. 요것도 답이 될 수가 있어서, 자, 이 부분은 문제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1번을 일단 답으로 했어요. 자, 39번부터는 한국 문화, 한국 사회 이해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가 아닌 사람은, 자, 요거는 역사를 조금 알아야 돼요. 역사, 히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조선. 그 전부터 볼까요? 옛날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Before Christ 2333 이렇게 있었고요. 많은 일이 있었고 삼국시대가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있었고요. 삼국시대가 끝나고 고려가 만들어지고 이제 조선시대가 됐습니다. 1392년에 세워진 나라가 언제까지 갔냐면 1910년까지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10년에는 바로 대한민국이냐? 아니죠. 이때는 뭐냐면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점령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점령한 기간을 이야기한다. 이게 1945년까지 됩니다. 이때는 한국이요, 일본 제국주의의 콜로니였어요. 식민지라고 그러죠. 식민지 시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요, 우리는 하나의 나라야. 너희 일본의 나라가 아니야. 라고 외치고, 그 다음에 때로는 fight, 싸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인디펜던스였죠. 한국어로 하면 독립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속하고 싶지 않아. 너희들에게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 우리는 독립하고 싶어 라고 움직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독립운동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터들이었죠. Fight for Independence.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분들이 바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많이 죽고 많이 다치고 또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나라를 사랑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요. 김구 선생님이 있었고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완용은 누구냐? 이완용은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이 나라를,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일본에게 팔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일본에게 넘기고 많은 이익을 본 사람이 바로 이완용이다. 그래서 아주 나쁜 사람이고요. 이런 김구 선생님,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는 아주 좋은 사람, 독립운동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5단계에서 종합평가를 준비할 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는 한국의 명절 단오고요. 단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음력 5월 5일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명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네 뛰기, 스윙이에요. 스윙. 그네 뛰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씨름을 합니다. 한국 레슬링이죠. 코리안 레슬링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동지 같은 경우에는 팥죽을 먹고요. 그 다음에 추석은 한가위 8월 15일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한식도 좀 보도록 할까요? 한식은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한이라는 것은 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이라는 것은 푸드,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식 때는요. 차가운 음식을 먹는 날입니다. 그래서 불을 사용하지 않는 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에 갈 때 내는 돈을 뭐라고 합니까? 결혼식에 왜 가요? 결혼식에 왜 갑니까? 축하하러. 축하하러 간다. 그죠? 그래서 축하한다는 의미, 미닝의 돈이다. 의미의 돈이다. 이 돈을 금이라고도 얘기하죠. 금. 그죠? 그래서 축의금, 축의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의금은 언제냐? 장례식 때. 장례식 때. 등록금은 어디냐? 대학교에서 내는 거다. 공과금은 뭐냐? 보통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수도, 요금 이런 것들을 낼 때 공과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의무가 뭐예요? duty,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20세가 되었어요. 남자를 얘기해 봅시다. 자,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여기에서 뭘 받아야 돼요? 에듀케이션을 받아야 됩니다. 에듀케이션이요. 네,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초등학교 6년,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이렇게 9년 동안은 의무교육이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의무가 있다. 한 가지가 있고요. 자, 남자가 20세가 넘어가면서 이때쯤에 뭘 해야 돼요? Army. 군대에 가야 되죠. 그래서 군대에 가야 됩니다.
군대 왜 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갑니다. 그죠? 나라를 지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국방의 의무, 이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도 졸업하면은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로 세 번째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요, 근로를 할 때 뭐를 내야 돼요? 텍스를 내야 되죠.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납세라고 얘기합니다. 납세. 이게 네 번째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이렇게 9년 동안 반드시 교육을 받는 거, 교육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남자라면 반드시 나라를 지키러 군대에 가야 된다. 국방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건강한 남자라면, 아니 건강한 남자 여자 사람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의무가 될 수 있다. 근로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내야 된다.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리고 뭐예요? 근로의 의무가 있다. 건강의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초등학교 6년, 그 다음에 중학교 3년이 의무교육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틀렸죠. 그러면 이 무료교육이라고 얘기했는데 한국에서는 의무교육이 있죠. 의무교육은 당연히 무료교육이 되겠죠. 왜냐면 나라에서 시켰어요. 임준씨 이거 꼭 해야 돼요. 그런데 돈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없는데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무로 해야 되는 거,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무료교육이 되겠죠. 그런데 이 교육을 얘기할 때는 무료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상교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상교육 언제까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은 당연히 무상이고요. 플러스 고등학교 3년까지도 다 무상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초등학교는 6년, 그 다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년, 633 맞죠? 이게 답이네요. 2번이 답이다. 고등학교는 일반계와 전문계,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나눈다. 이것도 맞다. 이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답이네요. 이렇게 요거 지우고 다른 것도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고등학교는 일반계, 전문계, 특목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목고로 나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대학교는 보통 4년제이고 전문대학교는 2년제와 3년제가 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6, 3, 3 그리고 요거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4라고 써요. 그래서 대학교 중에서 4년 동안 다니는 대학교, 4년제 대학교가 가장 많기 때문에 6334제라고 한국의 학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관식인데요. 신조어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새로 만들어지는 말을 뜻한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조어는 재치 있는 말들이 많아서 재미있고 새로운 현상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이런 신조어를 윗세대가 사용하면 젊은 세대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든다는 장점, 좋은 점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신조어를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세대 차이를 크게 한다. 신조어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므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조어는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이건요. 느낌이라는 표현을 쓰면 좋겠죠. 그래서
세대 차이를 느낀다. 더 크게 느끼기도 한다. 또는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느끼다. 세대 차이를 느끼다. 제너레이션 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차이라는 것은 우리 윗세대와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아랫세대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너무 다른데? 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 이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대 차이죠. 그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 때문에 더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조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세대 차이가 줄어들고요. 신조어를 전혀 모르고 있으면 오히려 그 신조어 때문에 세대 차이를 더 크게 느끼기도 한다.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회 모의고사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는 구술시험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그걸 준비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